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된 건설사 CEO 한성재. 그를 둘러싼 의혹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까지. 사람의 진심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는 감동 드라마입니다. 과연 성재는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45살 한성재는 책상에 놓인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20대 후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시작한 인생이었다. 밤새워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작은 하청업체부터 차근차근 키워온 회사였다. 당신은 변했어요. 미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성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자신이 변한 걸까?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언론사 기자였다. 한성재 대표님, 재산 분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성재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기자들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성재가 냉정하게 대응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냉혈한 CEO, 15년 헌신한 아내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아. 성공한 남편의 배신, 결혼은 계약일 뿐인가.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다. 성재는 노트북을 닫았다. 변호사가 권했던 대로 법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해야 하는 건가? 그날 저녁 성재는 회사 근처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서민적인 분위기였다. 옆 테이블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한성재라는 사람 기사 봤어? 아, 그 건설사 사장 말이야? 참 매정하더라. 성재는 잔을 기울였다. 쓴웃음이 나왔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모른 채 판단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재는 미정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 앞을 지나쳤다. 불이 꺼진 창문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신혼 시절 미정이 서툰 손놀림으로 만들어준 된장찌개. 야근에서 돌아온 성재를 위해 늘 깨어서 기다려주던 모습.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위로해주던 따뜻한 손길. 언젠가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미정이 짐을 챙겨나가던 날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성재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새 오피스텔의 거실에 홀로 앉은 성재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고급 가구로 채운 집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춥게 느껴졌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지난 20년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성재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혼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기분이었다.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회계장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해외 자재 구매비가 예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실제 구매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다. 성재는 눈살을 찌푸렸다. 건설업에서 자재비는 가장 투명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다혜 씨, 잠시만요. 경리팀 대리 윤다혜를 불렀다. 미정의 여동생이자 5년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다. 성재는 다혜를 가족처럼 여기며 믿고 있었다. 네, 형부님. 다혜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성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해외 자재비 항목 좀 설명해 주세요.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아, 그건 환율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요. 다혜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성재가 따로 확인한 환율 변동폭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거래처별 명세서 좀 주세요. 네, 내일까지 준비해드릴게요. 다혜가 나간 후 성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다. 회사를 20년 넘게 경영해온 직감이었다. 다음 날 다혜가 가져온 명세서를 보던 성재는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다. 거래처 중 몇 곳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성재는 직접 확인 전화를 걸어보았다. 죄송합니다. 그런 회사는 저희와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성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성재는 다혜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회의실에서 만났다. 다혜 씨, 이 거래처들 실제로 존재하는 곳들인가요? 다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성재는 놓치지 않았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여기서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차가움이 실려 있었다.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에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요. 성재는 냉정했다. 가족이라는 감정을 배제하고 경영자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회사의 돈이 새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성재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윤다혜 대리는 오늘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대표님,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회계 처리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성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사안인지도 확인해야 했다. 소식은 금세 회사 전체에 퍼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대표님이 이혼하고 나서 성격이 변하신 것 같아. 설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혜 대리를 해고한 건 아니겠지? 전처 여동생이니까 보기 싫었던 거 아닐까? 성재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는 점점 커져갔다. 그날 저녁 성재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다혜의 사무용품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정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창밖으로는 퇴근하는 직원들이 보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들리는 대화가 성재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자신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느껴졌다. 성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 부인께서 인터뷰를 하셨나 봅니다. 성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았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었다. 건설사 CEO, 이혼 후 전처 여동생까지 해고. 15년 헌신한 아내도 모자라 처가 식구까지. 기사를 클릭해보니 미정의 인터뷰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혼도 모자라 이제는 제 동생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미정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동생은 5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고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성재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미정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자신도 할 말은 있었다. 다혜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증이 없었지만 분명 문제가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의 어머니였다. 성재야, 병원에 와봐.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네가 다혜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이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와서 보고 가거라. 전화가 끊겼다. 성재는 머리를 감쌌다.
장모님까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또 다른 부담이었다. 오후에 들어온 임원회의에서도 분위기는 싸늘했다. 대표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불만인가요? 글쎄요. 대표님께서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경영하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감정적이라니. 오히려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직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인사 담당 이사도 거들었다. 특히 다혜 대리건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재는 답답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재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고립된 기분이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성재는 병원을 찾았다. 장모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성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성재야, 네가 왜 이래? 다혜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머님,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그럼 우리 다혜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네? 성재는 할 말을 잃었다. 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성재는 미정과 마주쳤다. 당신 정말 못됐어요. 미정의 첫마디였다. 미정 씨, 제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유요? 당신이 나한테 차인 게 분하니까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성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언론은 자신을 냉혈한으로 매도했고 직원들은 감정적인 경영자라고 수군댔다. 성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 성공을 위해 달려오며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분명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었다. 새벽 2시, 성재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다혜의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퇴직 절차를 위해 그녀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검토해야 했다. 지친 몸이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다혜의 노트북을 켜자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보였다. 언니 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와 함께한 여행 사진들이었다. 성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업무용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던 중 성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휴지통에서 삭제된 이메일들이 있었다. 복구해서 확인해보니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들이었다. 첫 번째 이메일의 내용은 평범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다혜 씨, 자재 견적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메일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졌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수료는 약속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K가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성재는 눈을 크게 떴다. K라는 이니셜이 계속 등장했다. 그리고 이 거래처들은 성재가 전혀 모르는 회사들이었다. 메일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가짜 거래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명확해졌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에 돈을 보내고 그 돈이 다시 다른 경로로 흘러가는 구조였다. 성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혜가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제가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건 이메일의 시점이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자신과 미정의 관계가 악화되기 훨씬 전부터였다. 성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K는 누구일까? 그리고 다혜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회계법인에 연락을 취했다. 특별감사를 받고 싶습니다. 비공개로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가요? 해외 거래 부분입니다.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성재의 예상대로였다. 지난 6개월간 약 15억 원이 가짜 거래를 통해 빠져나갔다. 회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재는 고민에 빠졌다. 다혜를 고발하면 미정과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성재는 다시 다혜의 이메일을 살펴보았다. K라는 인물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메일 내용 중에 다음 주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성재는 달력을 확인했다. 그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다. 혹시 다혜가 아직도 그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재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메일에 나온 호텔 주소를 메모하며 내일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저녁 7시. 성재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로 다혜가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30분 후 로비 입구로 다혜가 들어왔다. 성재는 놀라서 숨을 죽였다. 다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어딘지 긴장해 보였다. 곧이어 한 남성이 나타났다. 성재는 그 사람을 보고 더욱 놀랐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혜와 그 남성은 호텔 바로 들어갔다. 성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들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성재는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다혜의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치 억지로 그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였다. 30분 정도 후 그들은 자리를 떴다. 성재는 멀찍이 따라갔지만 호텔 밖에서 놓쳐버렸다. 하지만 성재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다. 다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녀의 표정과 행동에서 뭔가 강요받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성재는 며칠간 다혜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다. 자신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첫째 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다혜는 평범하게 집에 들어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성재는 자신의 행동이 의미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상황이 달랐다. 다혜가 아파트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성재도 재빨리 차를 몰아 따라갔다. 다혜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성재는 차 안에서 지켜보았다. 10분 후 한 남성이 나타났다. 성재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강도현이었다.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라이벌 기업의 부사장이었다. 설마. 성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도현과 다혜가 만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메일에서 봤던 K라는 이니셜이 혹시 강도현의 K가 아닐까?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성재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지만 그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관찰할 수 있었다. 도현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반면 다혜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다. 때로는 고개를 젓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성재는 확신했다. 다혜가 협박받고 있는 거였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성재는 조금 늦게 따라 나왔다. 그들은 도현의 차에 함께 탔다.
성재는 차로 계속 따라갔다. 도현의 차는 한강변 카페에 멈췄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성재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카페 밖에서 지켜보던 성재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다혜가 도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도현은 다혜에게 또 다른 봉투를 주었다. 저게 회사 기밀 서류인가? 성재의 추측이 맞다면 다혜는 단순히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회사 기밀까지 넘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경쟁사인 도현에게. 1시간 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도현은 유유히 차를 몰고 갔고 다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5년 동안 가족처럼 여겨온 다혜가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도현이었다.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니? 기업 경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건 도를 넘은 일이었다. 집에 돌아온 성재는 잠들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오늘 목격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혜의 불안한 표정, 도현의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주고받은 서류들. 성재는 일어나 거실 창가로 갔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혜를 바로 고발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회사를 지켜야 했고 직원들도 보호해야 했다. 성재는 결심했다. 내일 다혜를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진실을 파헤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성재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재는 다혜에게 연락했다.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다. 다혜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성재가 강하게 요구하자 결국 승낙했다. 만남의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성재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혜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앉으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형부님,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다혜 씨,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다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강도현과 만나는 것도 알고 있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알고 있어요. 다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형부님, 왜 그랬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성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다혜를 믿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저는 다혜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성재는 그런 다혜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형부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제가 본 게 뭡니까? 도현과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는 걸 직접 봤어요. 그건. 다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다혜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성재는 일어설 준비를 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다혜가 갑자기 소리쳤다. 형부는 절대 모를 거예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다. 다혜는 흐느끼며 계속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형부는 절대 모를 거예요. 성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다혜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감지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정말. 다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형부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성재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다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다혜는 울기만 했고 성재는 답답해했다. 카페를 나서며 성재는 혼란스러웠다. 다혜의 반응이 단순한 횡령범의 그것과는 달랐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집에 돌아온 성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미정이 떠나던 날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언젠가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그때 미정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성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재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다혜의 눈물이 진짜였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밤 성재는 다시 다혜의 이메일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메일들을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다혜의 답장들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마치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가? 성재의 마음속에 작은 의혹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임원들과 회의를 해야 했다. 다혜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성재는 도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대학 동기였지만 졸업 후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이였다. 현재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도현은 대형 건설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그것도 성재의 회사와 자주 경쟁하는 회사였다. 최근 몇 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재의 회사를 제치고 수주를 따낸 적도 있었다.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성재는 의문을 품었다. 입찰에서 성재의 회사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현의 회사가 선정된 적이 몇 번 있었다. 성재는 과거 입찰 자료들을 다시 꺼내 살펴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현의 회사가 제시한 조건들이 성재 회사의 조건과 거의 비슷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마 그때부터? 성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혜가 회사 기밀을 넘긴 시점과 도현의 회사가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시점이 일치했다. 성재는 급히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혜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형부님, 저는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회사로 오세요. 30분 후 다혜가 회사에 나타났다. 성재는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다. 다혜 씨,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현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다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부님이 어떻게...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성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다혜는 결국 무너졌다.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현 부사장이 저를 처음 접촉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자고 하더니 점점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언니와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협했어요.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언니가 다니는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장 보러 가시는 모습도 찍어왔더라고요. 다혜는 흐느꼈다.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현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쓸 줄은 몰랐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넘긴 거군요. 네, 입찰 자료들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가짜 거래를 통해 회사 돈도 빼내라고 했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부님께 말씀드리면 가족들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미 형부님과 언니 사이도 안 좋아진 상태였고 성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다혜가 피해자였는데 자신은 그녀를 가해자로만 생각했다. 다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형부님,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다혜는 계속 울었다. 성재는 그런 다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도현의 협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성재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나요? 네, 다 저장해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다혜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내용들은 명백한 협박과 강요의 증거였다. 도현의 음성 메시지에는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직접적인 위협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재는 확신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 다혜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변호사와 함께 고발 계획을 세웠다. 도현의 협박과 기업 기밀 유출 강요, 그리고 회계 조작 지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동안 다혜를 의심하고 냉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다. 성재는 검찰청에 도현을 고발했다. 협박, 기업 기밀 유출 강요, 그리고 회계 조작 교사 등의 혐의였다. 다혜가 제공한 증거들은 매우 명확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성재를 비판했던 기사들이 이제는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건설사 CEO, 사실은 기업 스파이의 피해자였다. 협박받은 처제를 가해자로 오해한 비극.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성재에게 동정을 표했고 다혜를 응원했다. 다혜는 회사로 복직했다. 성재는 그녀에게 직접 사과했다. 다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아요, 형부님. 이해해요. 다혜의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 직원들은 성재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위기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낸 리더십이었다. 며칠 후 성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미정이었다. 성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둘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미정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성재 씨, 정말 미안해요. 미정의 첫마디였다. 제가 다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성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미정 씨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을 너무 몰아세웠어요.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했는지.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성재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재는 잠시 고민했다. 미정 씨, 저는 이미 많은 걸 잃었어요. 당신에 대한 신뢰도 그중 하나고요. 그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단순히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성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혜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가족이니까요. 한 달 후 도현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성재는 법정을 나서며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성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20년 전 이곳에서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다. 성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입가에는 쓸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사람의 진심은? 성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끝까지 지켜보기 전엔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그 순간 성재는 깨달았다.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성재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